자, 489페이지 보게 되면 7번 먼저 봅니다. 7번에 주택단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택단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단지를 주택단지라고,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 재건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대상이 주택단지다 생각할 주택단지는 아파트 단지다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9번에 토지 등 소유자는 중요한 개념 끼지면 안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를 하면 1번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 줄 거 보세요. 정비규 안에 소유한 토지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그러니까 정비규역 안, 요즘 그게 한입니다. 정비규역 안, 정비규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두 번째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면 1번 정비규 안에 소유한 건축물 및 그러죠. 또는이 아니고 및 부속토지 소유자. 2번 정비계획의 아닌 구역에 소유한 대행이 정하는 다음에 주택 및입니다. 및 부속토지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럼 2번을 보면서 2번의 1번이 정비구역 안에 소유하는, 2번 정비계획의 아닌 구역에 소유하는, 그걸 빨리 이해하죠. 정비구역 안, 그게 무슨 얘기고? 재건축 구역 지정했다 이 얘기고, 2번 정비계획 아닌 구역 그러면 재건축 구역 지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은 구역 지정하고 하는 데도 있고 구역 지정 안 하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 해석을 좀 빨리 해야 돼요. 3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면 가로구역에는 토지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그래서 다른 데 보게 되면 즉 재건축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인데, 재건축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면 지상권자가 없습니다. 재건축에는 일단은 지상권자가 없고, 두 번째 남들은 또 그런데 얘는 또가 아니고 밋이죠. 밋.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해야 조합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 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토지 소유자가 A고 건축물 소유자가 B입니다. 자 건축물 소유자 B. 자, 이쯤 해서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갑, 건축물 소유자가 을이라고 합시다. 위에는 뭐 하냐? 위에는 재개발해요. 위에는 재개발하고, 밑에는 뭐 합니까 하면 재건축합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자 근데 우리는 자 재개발 재건축 중간 지점에서, 중간에서 우리는 뭐 합니까? 중개합니다. 중개. A가 사장님 내 땅 팔아주세요. B가 건물 팔아주세요. 을이 건물 팔아주세요. 갑이 땅 팔아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중개를 해야죠. 뒤에 투자자가 왔어요. 투자자 병이 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은 물건 있으면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면 투자자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서 이걸 갖다 땅이나 건물 살 때는 얘는 뭘 바라보고 사겠습니까? 당연히 끝난 데 뭐가 있어야? 입주 자격이 있어야. 쉽게 말해서 분양받으려고 사는 것이지, 분양권이 없다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A 땅이나 B 건물에 투자하면 분양권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걸 봐야 돼요. 갑이나 을 건물에 토지에 투자하면 분양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면 재개발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소유자 범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토지만 건물만 가지고 있는 자가 잘 안 보입니까? 소유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소유자가 되니까 얘들은 입주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렇게 지금 재건축에서는 토지나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얘가 소유자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입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게 되면 나중에 분양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공사하기 전에 이 건물 가치가 얼마냐? 1억이다. 땅은 얼마냐? 1억이다. 얼마냐? 1억이다. 얼마? 1억. 똑같이 1억짜리였는데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그러면 이 가치는 그대로 1억이 있다 합시다. 그럼 이 가치가 그대로 있겠는가? 더 올라가겠는가? 떨어지겠는가? 1억에서 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 건물 가지고 있는 애는 건물 가지고 있는 뭐가 없다고? 입주 자격이 없다고. 이 건물 어차피 이 건물 뭐 할까요? 철거할 거예요. 이미 재건축한데 건물 철거하는 건물에다 가격 쳐주면 1억보다 더 쳐줄까요? 철거할 때 2억 주고 철거할까요? 이게 건물이 무슨 가치가 있냐 이게.
이게 땅에 대해서 분양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가치가 있다 떨어진다고 되려. 그러니까 얼마 이것은 1억짜리가 자 재건축하는데 1억짜리 이렇게 땅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분양 못 받아요. 이거 현금 청산, 현금 청산. 얘도 뭡니까? 얘도 현금 청산이요. 그러면 만약에 땅 가격 7천 쳤다 7천. 건물 가격 7천 쳐줄까요? 택도 없지. 이건 철거할 건물인데 너무 오래돼서 철거할 건물인데 한 3천일까 3천? 예를 들어 3천 정도 해준다. 억울하겠지만 사업 시행 인가 고지 그 날짜로 현금 청산 들어가니까 건물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건물 가격 맞는 건물 가격에 대해서 매긴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 이것은 5천 해줄까요? 불쌍히 배니까 5천 해줄게 5천 아주 싸게 나왔네 5천 싸게 나왔네 얼른 누구한테 판다 병한테 야 네가 잡으라 진짜 좋은 거 가지고 5천에 나왔다 5천에 분양권 있지? 아 물론 있지 공부 제대로 안 해서 있지 하고 난 다음에 자 5천짜리 중개하면 수수료 얼마 받아요? 4% 5, 4, 20 얼마입니까?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5천원짜리 중개에서 얼마 받았어요? 20만 원 받았어요. 신랑한테 갖다 준 거예요. 여보 내가 이만큼 벌었어요. 신랑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좀 안 했으면 쓰겠는데 분위기가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안 했으면 쓰겠는데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끝까지 여기는 합니다. 20만 원 벌고 갖다 주고 그래도 내가 돈 벌잖아 갖다 줬어요. 그거 난 다음에 조합의 설립이 딱 되면 조합이 설립이 되면 자 샀습니다. 뭐 샀어요? 건물 샀어요. 조합이 어이 병 니 나가라. 왜 나가래냐? 너는 소유자가 아니다. 왜 소유자가 아니냐? 등기부 등본에 내 명이 나오는데 왜 소유자가 아니냐? 도정법에서 너는 뭐라고 인정을 한다? 소유자를 인정을 한다. 매도, 청구, 팔고 나가. 꼼짝없이 나가야 돼요. 얼마 받겠냐 그럼 이것은. 나는 5천원 샀지만 그거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이제. 얼마 받아요 그러면? 한 3천만 3천 받는다 할까요? 3천? 이쯤 받았다 그러면 이거 쫓겨난다고 소송해가지고 쫓겨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뭐라 하겠어요? 아니 사장님 그러면 안 되지. 분명히 입주자기 있다 했는데 믿고 샀는데 뭐야 이거 지금 5천 투자했는데 얼마 3천밖에 안 된다고. 손해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설명을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 해야 됩니까? 따져봐야 되겠지 이제. 근데 어쨌거나 설명을 잘못했지. 안 나온다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얼마 물어줘야 돼요? 원금이라도 해보기 얼마 물어달라? 2천 물어달라. 집에 이제 심각한 표정 들어가야죠 이제. 20만 원 갖다 주고 여보 있잖아 해가지고 어쩌지 했는데 내가 이거 2천만 원 물어줄 생겼는데 신랑이 뭐라 하냐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냐고.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말 안 듣냐고. 그러면 이 사람은 2번 다시 중개 안 해야지. 한 번 이런 사고 치고 나면 중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재개발할 때는 무조건 연결해도 분양권이 나오니까 지장이 없어요. 재건축할 때 이런 게 나오면 연결하면 돼야 안 돼요? 연결하면 안 되지. 나오면 어찌해야 돼요? 들고 가세요. 그래야 돼. 얼른 내가 사야 돼요. 내가 사야 됩니까? 들고 가라게 해야 돼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이런 거는 뒤에 주지 말고 누가 산다고? 내가 산다고. 얼마 산다고? 7천만 원을 얼른 내가 산다고. 내가 사고 어찌해야 돼요? 을 찾아가야지. 을 나 좀 보자 해가지고. 뭐라고? 있잖아. 너 여기 재건축하는 거 알지? 안다. 너 도정법 공부 좀 해봤냐? 아니. 공부하게 되면 너같이 이렇게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쫓겨난다 이거. 너 봐라. 조합 설립 인간 나면 너 금방 쫓겨난다. 너 1억 택도 없고 너 5천도 안 돼. 네 5천도 안 돼. 내가 인심 써가지고 그래도 너 좀 안 돼 보이니까 인심 써서 내가 6천에 사줄게. 혹시 팔래? 팔았다 합시다. 그럼 나는 얼마에 샀어요? 네, 1억 3천. 1억 3천.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됐잖아요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얼마짜리 돼요? 2억짜리. 이러면 본래 가치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 이러면. 얼른 사놓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을 있잖아 딱 해가지고 너 내가 도정법 공부했는데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먹는다. 이건 안 잊어먹는다. 너는 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쫓겨난다. 입주자가 없다. 쫓겨난다. 빨리 나한테 팔고 가라. 한 잔 듣고 있다고. 말 다 했냐? 다 했다. 그럼 얘가 딱 뭐라 그래요? 선수끼리 이러지 말자. 무슨 얘기요? 나도 알고 있다고. 뭐를 갖다가 너도 분양권이 없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고. 그럼 어쩐다고? 빨리 여기다가 나 너 하게 되면 이게 완성이 돼. 완성이 하나가. 이 사건이 어디 갔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그 서울 아닙니까? 서울에서 최고 강남 상구. 강남에서 무슨 동이요? 대치동 사건입니다. 대치동에서 한 분이 대치동 거기서 재건축 하는데 이분이 거기서 중개를 하려고 나름대로 중개를 하려고 옷이 그분 말하면 자기가 50 중반에 했으니까 50 중반이고 청바지 입는 꽃순머리 그 아저씨랑 했으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뭐라겠는가 이분이
중개를 해야 되는 대치적인 재건축하거든요. 중개를 했으면 나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분명히 합격할 거야. 돈 주고 가게 빌려 살 거야. 근데 대치정에서 뭐가 나왔냐 그러면 상가 땅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땅만 경매로 나왔는데 대치정이니까 좀 비싸겠습니까? 야, 이거 받아서 내가 저 땅을 받으면 상가니까 나는 상가를 받을 수 있는데 들어가서 중개하면 딱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의아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왜 안 했지? 두 번째 누군가 비싸게 잡겠네. 두 번째 봤더니 두 번째도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데 사람들이 이거 몰랐을까 안 봤을까? 세 번째 가가지고 또 놔두면은 지금 우리는 몇 프로 떨어집니까 부산은? 20입니까? 그럼 경기가 좀 좋은 데는 20입니다. 보통 뭐 20 떨어지고 어떤 데는 30 떨어지고 우리는 IMF 때 50 떨어졌어요. 한 번 안 되면 50%. 이게 회전이 안 돼. 회전이 빨리빨리 돌리려고.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째 되니까는 야 누가 이거 비싸게 잡겠지. 불안한 거야 이제. 두 번이나 나한테 기회를 줬다는 얘기요. 세 번째 자기가 가서 최초 갚는 것보다 더 비싸게 써서 샀어요. 샀는데 자기 뒤로는 단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그 바보같이 너무 비싸게 준 거예요. 어떻게 샀어요. 사가지고 4명이가 됐어요. 그 좀 있으니까 사람들 와가지고 사장님 도장 좀 찍어주세요. 뭐하게? 재건축 빨리 해야죠. 찍어줬어요. 좀 있으니까 또 도장 찍어주세요. 뭐하게? 빨리 해야죠. 찍어줬어요. 좀 있으면 와가지고 이제 나가세요. 왜 나가냐고. 이거 당신 소유자가 아니야. 무슨 얘기야. 내 등기부 명의도 내 걸로 나오고 그거 너 앞전에 나한테 도장 받아갔잖아. 아, 그 소유자가 아니고 도정법 말하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건 또 무슨 얘기야. 도정법 소유자라는 것은 재건축은 반드시 뭐하고 땅하고 건물 같이 가져야지. 당신은 땅만 가지니까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너 팔고 나가. 뭡니까? 매도 청구 들어서 매도 청구 시켜주고 팔고 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샀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말이 안 된다니까 나가라니까. 잠깐만 기다려. 전화 좀 해보고. 그래도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큰일 났는데 무슨 일인데요? 이래 해가지고 내가 상가 땅을 경매로 샀는데 이거 나가라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근데 누구세요? 전화번호도 없고 목소리도 처음인데 근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누구기는 강남 학생이지. 강남 누군데 나 처음 들어봤는데 목소리도 걔가 처음 한 것 같은데 전화번호도 없고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50 중반 돼 가지고 청바지 입고 곱슬머리 한 사람 있지 않냐고 그 아저씨라고 내가 그럽니까? 근데 무슨 일입니까? 나가라는데 근데 이상하네요. 내 수업을 2년 동안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모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도정법이 좀 복잡하거든요 이게. 6개를 동시에 끌고 가니까 앞전에 우리가 신개발 그러고 쭉 갔는데 지금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은 재개발 재건축 6개를 동시에 끌고 가니까 이게 복잡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도정법 안 한다고. 도정법 안 해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도정법 뺀다고 뭐 40개에서 24개, 도정법 6문제 뺀다고 그몇 개 남았는데 34개 남았는데 이 중에서 뭐 24개 못 맞추겠습니까? 하다 안 되면 16개 못 맞추겠냐고. 16개 맞추면 중개사법이 도와주고 세법이 도와주니까 공법이 넘어간다고. 근데 그분이 도정법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던 거예요. 어찌 그 내용을 모르냐고. 도정법을 좀 난해하잖아요. 많이 빼먹었어요. 몰라요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인문과정이니까 11월, 12월에 설명하지 2월 달에 또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듣고 끝내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문과정 동강을 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할 때는 반드시 토지하고 건물 같이 안 가지고 있으면 이건 나중에 쫓겨나는 게 재건축은 쫓겨납니다. 매도 청구 싫더라도 소송 제기하면 꼼짝없이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반드시 어쩐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져야 된다. 간혹가다 이런 땅이 나오면 어쩌려고 누구한테 넘기려고 하지 말고 싸요. 설명하면 쌀 수밖에 없어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하고 재건축은 완전 다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주택공사 등 그러죠. 주택공사 등이란 토지주택공사고 지방공사 기억해야 돼요. 도정법 공부하면 계속 주택공사 등 자꾸 이 말하는데 도대체 주택공사 등이 누굽니까? 그런 게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주택공사 등이라 하면 토지주택공사, 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를 말한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공사 등이란 토지주택공사,
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를 말한다. O의 X요. X지. 뭐가 없어요? 자산관리공사는 없어요. 그게 실제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정관 등에서 3번 봅시다. 3번. 도정법은 계속 시장군수요. 우리 도시개발법은 누구였어요? 누구? 개발법은 누구? 그러면 누구 미래요? 지정권자. 도정법은 누구? 무조건 시장군수. 도정법은 시장군수. 근데 시장군수가 누구냐? 시장군수가 거기 뭐라 나옵니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를 줄여서 시장군수를 한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임의로 쓴 거죠. 법에서 그렇게 줄여놨어요. 다 쓰면 너무나 길고 버거우니까 그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공통점은 기초 아닙니까?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장들을 묶어서 뭘 하자고요? 시장, 군수라고 합시다. 도정법만. 넘어가면 이제 기본계획, 그 다음에 이제 저 부분 생각해야 돼요. 기본계획에 맞춰서 뭘 만들고요?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일 먼저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올 수업 끝나고 집에 가게 되면 한번 해봐요. 저도 대구 걸 찾아봤으니까. 항상 지금 저 기본계획의 정확한 명칭 읽어볼래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요. 그러면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찾아보면은 거기에 예정구역이 구별로 몇 개 다 나오면 모두 한 300개, 400개는 찍혀 있어요,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 대구가 200 몇 개 되고 있으니까 인천도 200개 넣었습니다. 부산이 10개? 말이 안 돼. 부산은 더 많아야지. 모두 다 300개 이상 찍혀 있을 거라고 이미 예정구역이. 한번 찾아보라고요. 항상 그거 찾을 때는 우리가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펴놓고 그리고 전화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어디 찾습니까? 그분들 다 알려줘요. 어디 클릭해보세요. 거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뭐 2015, 2020 해가지고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있다고. 그거 보게 되면 차트로 쫙 나온다고. 구별로 현황, 군도 있으니까 군별 정비 예정 현황 거기 눌러보면 다 나온다고요. 그럼 모두도 몇백 개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니까 누가 만듭니까 하면 하나의 도시니까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애. 특별시장에, 두 번째 광역시장에, 세종 특별자치시장에, 제주 특별자치도지사가 일반적인 시장인데 시를 나눕시다. 어차피 나눠야 되니까. 대도시시장, 일반적인 시장, 그리고 군수가. 그러면 기본계획이 하나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하니까 기본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하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입니다. 하나의 도시 관리하는 장. 그러니까 우리는 공법에서는 하나의 도시가 어딘가 이 집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군이 하나의 도시입니다. 근데 군은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합니다. 왜 군은 기본계획 수립 안 하냐? 군은 정비사업 안 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안 하는 것이 하긴 하는데 시처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성격이 도시입니다. 도시. 군, 농촌입니다. 농촌. 대규모 정비사업이 안 하니까 방향이 없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에서 뭐가 있고요? 정비 예정구역이 찍혀 있고 예정구역에다 뭘 만듭니까? 이제 예정구역에다 정비계획 만듭니다. 정비계획. 그러면 봐봐요. 부산이라는 도시가 이만하다 그러면 부산에 구가 몇 개 있습니까? 16개요? 너무 많은데. 그럼 16개면 자, 나눠봅시다. 나눠가지고 그러면 하나, 둘, 셋, 12개, 9개, 12개, 15개. 나는 16개 이러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슨 구라고요? 진구라고요. 그럼 여기가 진구 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장에 이 부산광역시장은 부산 전체를 관할해야 되는 사람이 여기 가서 꼴먹길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갖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구체적인 거 누가 알아야 돼요? 정비 이런 구체적인 것은 누구? 진구 구청장. 진구 구청장 꼴먹꼴먹 다 다녀봐야지 이 사람은. 부산시장이 다 다닐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기본계획에 예정구역이 있는데 예정구역을 갖다 누가 지정해요?
부산시장이 지정하는데 어떻게 아냐고 자기는 모르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누가? 구청장들이 기본계획 만들 때 구청장이 다 얘기합니다. 여기 해줘야 됩니다. 여기 해줘야 됩니다. 여기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심의 거쳐가지고 부산시장이 그래 여기 이러고 부산시장이 이러고 찍어준다고. 찍어주면 이제 부산시장이 알고 찍었어요? 모르고 찍었어요? 모르고 찍었지. 누가 구청장이 해달라니까 맞겠지 찍어놨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 정비사업 여기 정비사업 해야 되겠다고. 몇 세대 해야 됩니까? 면적이 얼마입니까? 구청장 어쩐다니까? 여기 부산시장은 모른다니까. 누가 알아요? 구청장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땅을 직접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정비계획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을 이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부산시장이 어떻게 부산시 전체를 구석구석 다 알겠냐고. 모르니까. 정비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기초. 서울에서는 누가? 구청장이. 부산은 누가? 기장군수하고 진구구청장이. 세종은 누가? 없죠. 본인이 다 해야지 이것은. 제주는 누가? 없죠. 본인이 다 해야죠. 밑에가 없으니까. 대도시는 대도시 해봤자 그 사람은 기초입니다. 시장은 자기가 해야지. 군수는 해야 하네요. 해야지. 기본계획은 없지만 정비계획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정비계획은 누가 합니까 하면 기초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기초 업무를 보는 자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요. 구석구석 내용까지는 그것은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 안 되는 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정비구역 지정권은 기초자치단체장한테는 안 줘요. 권한을. 누구한테 주지? 광역한테. 그러면 이제 누가? 구청장이 정비계획 만들어서 특별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지정한다고? 특별시장이 지정하고. 진구구청장이 정비계획 만들어서 부산광역시장한테 구역 지정해 주세요. 그럼 누가 한다고? 광역시장이 이렇게 지정해 준다고. 누가 해야지? 본인이 해야지. 누가 해야지? 본인이 해야지. 누가 해야지? 이것은 도지사가 해야지. 누가 해야지? 도지사가 해야지. 누가 해야지? 도지사가. 이렇게 해서 누가 합니까 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는데 대도시 시장한테는 권한을 엄청나게 준다고. 대도시장한테는. 대도시장이 웬만해서 도지사 찾아갈 일은 없어요. 공법에서 대도시장이 도지사 찾아가는 건 딱 한 번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만들어가지고 대도시장이 도지사 승인받지. 그거 빼고 대도시장은 도지사 찾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장 어쩐다고? 본인이 직접 한다고. 본인이 직접 뭐 만들고 기본계획 만들고 본인이 직접 뭐 하고 정비계획도 만들고. 대도시 밑에는 안 보이지만 뭐 있잖아요. 구 있어요. 구. 대도시 밑에 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창원시 밑에 구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5개. 창원시 밑에는. 창원이란 대도시 밑에는 구가 벌써 5개씩이나 있더라고요. 진해구도 있고 마산 해운구 마산 합포구 해가지고 구가 5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 다 하니까 대도시장이 직접 다 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은 광역자치단체하고 누가? 대도시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 대도시입니다. 이거는 암기해줘야 문제 풀립니다.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 시도 대도시장. 이 세 개는 좀 암기하는 게 좋아요. 기본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근데 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없으니까 기본계획 안 만든다. 정비계획은 누가 만든다고요? 그 동네를 가본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누가 한다고요? 기초자치단체. 그래서 시군구가 해야 되는데 세종하고 제주는 기초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누가 한다고? 법에서는 세종특별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누구한테 줬어요? 광역한테. 법 만든 사람이 이거 만들었어요.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광역자치단체장. 누가 한다? 시도지사. 시도지사 하는데 대도시에서만큼은 대도시장한테 권한을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도 대도시장. 저건 암기 좀 해야 됩니다. 490페이지 보게 되면 1번 도시주관경 정비기본방침은 필요가 없고 2번 기본계획입니다. 1번 의무적 수립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은 도시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10년 단위로 만듭니다. 2번 임의적 수립,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까지는 반드시 하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립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 반드시 하고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 그 말 안 하면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옆에 3번 타당성 검토인데 몇 년이면 강사에 변해요? 네, 몇 년이면 강사에 변합니까? 이제 5년 그래야 돼요. 5년. 10년은 아주 옛날 얘기. 지금은 변화의 주기가 너무 빨라요. 변화 주기 너무 빨라서 5년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몇 년마다 만들고 10년마다 만들고 몇 년마다 재검토한다?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가 무슨 의미냐? 예정구역이 5년 단위로 찍혀 나온다 그 뜻입니다. 예정구역이 5년 단위로 따로 찍힌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수립 절차는 지금 봐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넘어가고 더 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492페이지 보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1번 자 수립권자 및 내용인데 시군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하는 등 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누가 만듭니까? 얘네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합니다. 밑에 마저 읽어볼게요. 2번 시군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해서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지방의 의견 들은 후 이를 첨부해서 특별시광시 도지사에게 정비계획 신청해야 되고 정비계획 내용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같은 절차에서 변경 지정 신청해야 된다. 자 2번 다시 시군구청장은 줄 거 봐요. 시군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하여 그까지 줄 거 봅시다. 시군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하여 줄 거 놓고 이를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하고 30만 주민의 공람하고 지방 의견 들은 후 가로 건너뛰기 이를 첨부해서 줄 거 봅시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에게 정비계획 지정 신청.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에게 정비계획 지정 신청. 그래서 그 부분만 읽으면 돼요. 시군구청장이 뭘 만들어가지고 정비계획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시 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합니다. 그러면 옆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정비계획 지정권자에 관한 사항인데 정비계획 지정권자는 시, 도, 대도시입니다. 그건 암기해야 돼요. 정비계획은 시군구청장에 신청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지금 누가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시,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시, 도지사가 지정하고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 시장은 어쩐다? 본인들이 직접 구역 지정할 것이고 그래서 1번 정비구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 신청에 의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당연하고 다만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않고 직접 지정하고 그것도 당연하고 밑에 2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지사는 정비구역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한다. 그것도 당연하고 일단 이 부분을 알게 되면 당연한 얘기들이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계획 만들어서 시도지사한테 신청하면 시도는 신청마다 지정하고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직접 정비계획 만들어서 직접 뭐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2번 지정 절차에서 1번 심의 있죠. 심의는 상식입니다. 상식. 반드시 한다. 뭐는 반드시 한다? 심의는 반드시 한다. 그래서 시도, 대도시장의 정비계획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할 때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의 심의 거쳐서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합니다. 자, 2번 고시인데 고시도 상식이요. 좌우지간 심의하고 고시는 반드시 하는 거예요. 심의 거쳐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지 혼자 알아야 돼요.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알려는 줘야지. 뭐 해야죠? 고시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493페이지 4번 정비구역 안의 행위제한 그것은 4월 달에 설명합니다. 4월 달에. 지금 설명하면 안 돼요. 단지 지금은 뭐만 하냐. 정비관에서 건물 쭉 하려면 허가받는다. 건물 쭉 하려면 허가받는다. 이게 몇 번 나오냐 그러면 자 전국토에다 전국 정부 첫 번째 무슨 법이요? 국토계획 및 이용행위라는 법률에서 뭐라고? 전국토에서 뭐 하려면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물건 적지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하려면 허가를 받으세요. 지금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1월달 가게 되면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허가 안 받는 걸 찾아야 돼요. 자 물건 적재도 허가 안 받는 거 토지 분할 허가 안 받는 거 토석 채취 허가 안 받는 거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안 받는 거 해가지고 허가를 안 받는 거. 시험 문제가 허가를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이거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그럼 1월달에 이걸 해야 되고. 근데 자 여기다는 신도시 만듭니다. 신도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무슨 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어디에다가 신도시가 뭡니까? 도시개발구역이죠. 도시개발구역에서 뭐라고 하냐?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물건 적지 토지 형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중목의 벌채 식재하려면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안 받는 게 있습니다. 반대되는 게 나옵니다. 안 받는 거. 이건 안 받습니다. 시험 문제가 받는 겁니까? 안 받는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 그런데 또 한 주가 지나니 이제는 뭐 합니까? 재개발합니다. 재개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어디에서 이제 재개발하는데 명칭이 뭐라고요? 정비구역 안에서 또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물건 제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허가를 토석 채취 그리고 중목의 벌채 식재는 또 허가를 받습니다. 또 이해는 안 받습니다. 이 말을 몇 번 하냐? 3번 한다고 3번. 근데 이해하고 이해는 완벽히 안 맞고 99%는 맞아요. 대수만 빼고 똑같으니까. 근데 이해하고는 내용이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고 바로 이거 하고 이거 하게 되면 이게 머리가 섞여서 이쪽 법인 건지 이쪽 법인지 헷갈려서 안 돼요. 둘 다 중요한데. 그래서 이해를 갖다가 이럴 때 한번 설명해주고 숙제 내주고 써가지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설명 안 합니다. 예. 3월 달에 또 설명해주고 숙제 내주고 써서 암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4월 달 들어가면 그랜드를 해보면 합니다. 1월에 하고 2월에 하고 3월에 하고 4월에 하게 되면 죽도밥도 안 돼요. 배우긴 배웠는데 무슨 법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에서는 건물 쭉 허가 받는다. 이것도 잘 나오긴 잘 나오지만 얘는 매년 나오니까 얘도 거의 매년 나오는데 두 개가 섞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철저하게 국토개혁법상 건물 허가 받는다. 그거를 2번을 딱 하고 1월달 하고 3월달 하고 그리고 4월달에 들어가야 안 헷갈림이 되는 얘기요. 그러니까 3월달까지 국토개혁법 완벽하게 틀을 딱 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만 하냐 그러면 정비구역에서 뭐 하려면 건물 쭉 하려면 뭐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으세요.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495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그 박스는 암기해야지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옆에 보면 496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자 97페이지 시행자 암기해야지 이해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시행 방법하고 시행자를 동시에 같이 묶어서 암기해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중개사 공부하면서 배우는 내용들이 생각외로 엄청 많아요. 공법만 하더라도 분량이 너무 많아요. 공법만 하더라도. 근데 그런 거 뭐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또 그런 내용도 안 돼요. 암기할 건 암기해야 되니까 결론은 반복입니다. 반복. 자,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면 1번 읽어볼게요. 자, 주거환경 사업은 시행자가 정비기관에서 정비 기반시설 새로 설치를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발하는 방법.
이걸 보고 이제 일명 자가계량 그러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자가계량 그런 말 안 써요. 그러니까 시험에 없는 거 굳이 우리가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비사업이 뭐가 정비사업이요? 기반시설 정비하고 뭐 한다? 건축물 계량하는 게 정비사업이요. 정비사업이 뭐라고요?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계량하는 게 정비사업입니다. 그럼 읽어보면 기반시설 정비는 누가 한다고요? 시행자가 하고 시행자가 즉 시장 군수가 도로, 상하수소, 주차장 정비할 때니까 건축물 계량, 주택 계량은 누가 한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알아서 이거 아닙니까?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가 하니까 건축물 계량은 소유자가 한다. 두 번째 읽어보면 전부 일부를 수용해서 사업하고 우선 공급하겠다.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서 사업하고 우선 공급한다. 세 번째, 환지 계획에 의해서는 환지, 땅끼리 바꾸는 방법, 환지 방식에 의해서 하겠다. 네 번째, 관리처분 계획에서 주택, 부대, 복리, 건설에서 공급하는 방법. 그리고 그 위에 읽어보면 무슨 방식이 있어요? 혼용 방법 해가지고 크게 5가지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방식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방식에는 지금 어디 봐요? 495페이지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방식에는 1번이 뭐예요? 기반 정비는 시행자하고 건축물이나 소유자가 한다. 2번 전부 일부 수용과 우선 공급한다. 3번 환지 방식으로 한다. 4번 관리처분계에서 주택, 부대, 복리 공급한다. 그리고 뭐가 있다? 혼용. 맨 위에 1번 위에 혼용 있잖아요. 주거환경 사업은 다음에 해야 되는 방법 또는 혼용 방법.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암기해야지 어쩌겠어요. 기반 정비는 시행자, 건축물 소유자. 자꾸 읽고 이제 줄여 나가는 거예요. 이거 10초만 암기해도 10초면 전부 다.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하고 건축물 계량은 누가 한다? 소유자. 두 번째, 수용하고 우선 공고. 세 번째, 환지. 네 번째, 관리처분계. 다섯 번째, 혼용. 또 읽어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은 시행자, 건축물은 소유자. 수용, 환지, 관리처분, 혼용. 더 줄여요.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 건축물은 소유자. 수용, 환지, 관리처분, 혼용. 그러면 이제 기, 수, 환, 관, 혼용 이러면 된다고. 끝까지 가서 결론 남는 것은 기, 수, 환, 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번 읽어야 돼. 읽어보고 기, 수, 환, 관, 혼용. 그럼 알거든요. 기가 뭐예요? 기반 정비는 시행자, 건축물이랑 소유자. 수가 뭐라고? 수용하고 우선 공급. 환은 뭐라고요? 환지, 관, 관리처분계, 혼용. 별것도 아니네요. 두 번째, 재개발은 재개발.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과 환지 방식이 합니다. 이제 환 그러면 돼요. 세 번째, 재건축은 아주 간단하네. 관리처분계. 네 번째, 도시환경은 관리처분계획과 환지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기입니다. 기밖에 없어요. 기반 정비는 시행자, 건축물은 소유자.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뭐밖에 없어요? 관. 알고 암기하면 몇 초 걸리지도 않아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면 기, 수, 환, 관, 혼용. 재개발은 관, 환. 재건축은 관. 특징만 잡으라고. 도시환경은 관, 환. 주거환경 관리는 기. 가로주택 정비는 관. 이러고 암기하고 시험장 가면 자 문제 보세요.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다. 왜 X요? X 그래야지 X. 두 가지 있다니까 두 가지.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다. O 그래야죠. 그것밖에 없으니까.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다. O가 아니지 X지. 관리처분도 있고 환지도 있다니까.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과 환지 방식에 의한다. 그러면 O. 재건축은 관리처분 환지를 혼용할 수 있다. X지. 혼용은 여기밖에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재건축은 수용 방식 할 수 없다. O입니다. O. 수용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재건축은 수용 방식 할 수 있다. X. 기껏 해봤자 문제는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암기하면 문제 푸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496페이지, 496페이지.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인데, 정비사업 시행자 방법이 있습니까? 정리해서 암기 들어가야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나서가지고 자 단독으로 하든가 아니면 공동을 하든가. 웬만하면 우리 중개사 공부는 딱 시작을 딱 했으면 1년 딱 하고 딱 끝내야 돼요. 2년 3년 가게 되면 대부분 평범하면 3년 가거든요. 3년. 가장 평범한 주부들 보통 3년 가서 합격하면 3년만 합격하는데, 이게 길게 가게 되면 올해 암기해놓은 내용이 내년에 암기하는 내용이 중요 부분이 살짝 바뀌어요. 살짝. 그러면 암기가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6회 때 공부했던 분들이 27회 공부하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면 안 들어와요. 머리에서 자꾸 거부감. 특히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잘 나오는데 벌써 개정이 돼가지고 26회 공부했던 사람들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다. 이러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누가 추가되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게 들어와요. 그리고 있지도 않는 이제 공동이 들어와요. 공동은 누구냐? 이렇게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50% 초과 출자한 이 법인하고 얘하고 누구하고 민간 건설 회사나 주택법에 의한 등록 사업자하고도 공동할 수 있다. 자꾸 신설된다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이거. 작년에는 이 말이 없던데 올해는 이 말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웬만하면 1년 내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헷갈리게. 이해해서 문제 푸는 그런 부분이 절대 안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해?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군수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 시장군수가 주택공사를 지정해서 사업하게 하든가, 아니면 시장군수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해서 하게 하든가, 아니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그 50% 초과 출자 법인하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면 예외.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요. 자, 천재지변 긴급입니다. 천재지변 등 긴급히 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없이 천재지변 긴급인데 무슨 동의 받냐고 건물 쓰러지고 있는데 동의 없이 바로 간다고 시장공사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하든가 50% 초과 출자 법인을 지정해서 단독으로 하든가 아니면 시장공사가 자기하고 건설업자, 주택공사하고 건설업자, 초과 출자 법인이랑 건설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답니다. 이에 반해서 재개발은 누가 합니까? 재개발은 누가 하냐면 재개발은 조합이 합니다.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공동을 하는데 누구하고 공동하냐 그러면 시장주택공사 등 얘들이 공공시행자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령이 정한 자, 민간하고 공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누가 하냐 그러면 재건축은 조합이 하든가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주택공사 등 참 이것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정한 자는 또 안 나와서 참 특이해요. 작년에는 이랬거든요. 작년은. 재건축은 조합이라든가 조합원 과반 동의받아서 시장은 주택공사 등과 공동할 수 있다. 민간이 안 되는데 올해는 또 이게 되는 거예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한다. 대리인이 정한 자는 공동 못한다.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누가 합니까 하면 조합이 하든가 조합을 안 만들고 소유자가 하든가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소유자 과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군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정한 자와 공동하게 할 수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누가 하냐? 시장공사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한다. 가로일대 정비사업 누가 하느냐?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하든가 공동을 하는데 공동은 전부 다 과반수. 누가 공동하냐? 시장 주택공사 등 그런 사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먼저 공동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암기해야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암기야 문제가 풀려요. 이거 이해해서 어떻게 풀겠냐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써봐요. 써보고 그 다음날 되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4월 달에 또 써봐, 2월 달에 또 써봐 기억 안 나요. 4월 달에 또 써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걸 갖다 몇 번 합니까? 12월 달에, 자, 오늘 집에서 한번 써봐요. 12월 달에 쓰고, 2월 달에 쓰고, 4월 달에 쓰고, 6월 달에 쓰고, 8월 달에 쓰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9월 달에는 네 번 쓰고, 네 번. 매주 하니까 중요 부분은 10월 달에도 네 번 쓰고, 매주 하니까 총 몇 번 썼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다섯, 아홉, 몇 번 썼네? 13번을 썼네, 13번. 이 정도 써보면 암기됩니다. 결론은 우리는 9, 10월이 하일날 때, 백날 8월까지 배운 것보다도 9, 10월이 훨씬 더 많이 배운다고요. 반복 횟수가 훨씬 많으니까. 9월달 가게 되면 매일 모의고사 해가지고 전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합시다. 다음 주 가면 아무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하냐고. 그래서 단계가 필요한 거 단계가. 아이고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거 장난이 아니야 진짜. 12월 달에서 중개사 공부 좀 해볼래 때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왜 내년 우리는 10월 언제입니까? 29일 날 시험 보는데 지금부터 합니까 이 얘기요. 지금부터 준비한 이유가 어디 있냐고. 차 10월 달 오면 그만이지. 알기 때문에 이게 짧은 기간 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이 9월 달, 8월 달, 9월 달 가가지고 하루에 공법 처음부터까지 쫙 하면은 안 될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따라와요.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국회법 딱 해가지고 농지법 딱 끝나는데 오전 10시 시작해가지고 오후 6시 딱 되면 끝났습니다. 기가 막히게 된다니까요. 그때 가면은.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지금은. 계속 반복하다 보면 됩니다. 근심스러운 표정 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다 보면 다 돼요. 이 정도 문제는 누구든지 다 맞춰요. 나중에 이 정도는. 그 다음이 문제지. 올해 시험에는 그 다음이 나서 그 다음에. 암기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또 나옵니다. 시장, 군수가 나서서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지정개발자, 지정인 사순사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6회 시험 이게 나왔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미리 겁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수업이 단계별로 이루어진다고. 처음부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전에 빨리 그만둬야 되겠네. 이게 장난이 아니네. 우리 시험은 100점 맞추라가 아니요. 그래서 몇 점이요? 60점을 맞추라고. 나중에 문제 풀할 때 얘기하지만 단언컨대 40문제 다 풀면 100% 떨어집니다. 장담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를 쓰고 40문제 풉니다. 선생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40문제 풀려고 하냐고. 40문제 냈으니까 풀려고 하지. 누가 40개 풀하겠냐고. 몇 개만 풀어야지. 24개만 풀어야지. 24개만. 40문제 내가 아는 거 몇 개만 맞추면 24문제만 맞추면 합격한다니까요. 이 생각 해야 되는데 기를 쓰고 40개 다 풉니다. 우리 시중에 있는 책 다 들고 가도요. 공법 문제 안 풀려요. 시중에 있는 책을 다 들고 가도 책에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수업 문제 푸냐고. 근데 기를 쓰고 수험생 가도 푼다니까요. 배운 적도 없으면서. 풀 수도 없는데 또 푼다고 풀어요. 시간이 있는 대로 다 까먹고 답안 넘기려니까 끝났습니다. 내년에 다시 오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요령으로, 모르면 요령으로 찍는 것도 실력이니까 888 전법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찍는가 알려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찍어야 돼요. 888이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지금 자, 400 넘어갑니다. 497페이지 맨 밑에 정비사업 대행인데 얘는 6월 달에 딱 한번 설명하면 끝나요.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499페이지 8번 시공자 선정도 나중에 합니다. 지금 할 만큼 중요하잖아요. 9번 안전진단인데 잠시 쉬고 안전진단부터 하겠습니다.